오늘은 부의 이전의 저자이신 이장원 세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저희 상속세 관련해서 최근에 좀 큰 개편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가요? 상속세 이제 개편안이 올라왔죠. 이제 매년 7월 말에 이것들 많이들 모르시는데 매년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자산가들은 사실 빨리 움직인다. 왜냐면 내년부터 아니면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게 활용될 건지를 알고 계셔야 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맞겠다. 그걸 미리미리 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7월 말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상속세랑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개편이 됐는데 요거 좀 말씀 한번 올려보면 첫 번째 개정은 이건 상속세랑 증여세 둘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상속세만 적용이 돼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 네. 그러면 상속하고 증여가 뭐 다르냐라고 하는데 증여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고 네. 상속은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까지가 이제 세율이 10%였어요. 근데 이걸 2억 원 이하까지가 10%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 기존에는 1억 원 넘어가면 20%의 세율이었는데 그 부분을 좀 1,000만 원 더 낮춰주겠다 뭐 이 정도의 의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내가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렇죠. 상속세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더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뭐 5억짜리 상가가 있다. 그렇죠. 그럼 15억이겠죠. 대출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대출 있으면.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출을 당연히 빼야 됩니다. 대출 빼고. 재산에서 그다음에 채무를 다 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도 빼고 임대차 보증금도 빼고 임차인 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용대출 이런 것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10년간 상속인 자녀들한테 증여한 게 있다. 증여를 7년 전에 자녀한테 내가 2억 원 해줬었다. 네. 근데 지금 10년이 안 지난 상태다. 그러면 그거를 2억 원을 상속재산에 넣어야 돼요. 대한민국 이게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속인 이외자는 5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추정 상속재산이에요.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의 현금 인출 금액이 있으면 소명을 못하면 이것도 상속재산에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 더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게 퇴직금이랑 보험금. 네. 이거는 사실 돌아가시면은 갑자기 퇴직금이 정산될 수도 있고 그다음 보험금, 종신보험이 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들도 상속재산에 전부 다 포함된다라는 거. 아니 보험금도 세금 냅니까? 세금 내야죠. 야, 너무한데. 세금 내는데 이제 종신보험 유일하게 제가 상속인들한테 권하는 보험 중에 하나 딱 종신보험 하나예요, 사실은. 보험을 많이 권하지는 않는데 이거랑 뭐 CEO 보험이랑 몇 가지 있는데 그나마 종신보험을 권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상속세는 부동산 기반으로 사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뭐 예를 들어 30억이다. 네. 상속세가 막 뭐 예를 들어서 8억이 나왔다. 네. 근데 현금은 2-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못 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쵸. 그때 종신보험의 그 마지막에 금액이 뭐 5천만 원, 1억 원 들어오는 게 네.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 확보 때문에 종신보험을 좀 권해드려요. 그리고 종신보험이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수익적으로 그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종신보험을 좀 권하는데 이거 공제가 왜 늘어났냐라고 했더니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이제 물가가 97년 대비 2배 상승, 그다음에 자산인 주택 가격이 97년 대비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늘어났기 때문에 여건 변화를 좀 줬다. 근데 여러분들 97년에 대비해서 지금 물가가 2배만 올랐는지 2배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아파트 가격이 몇 년 사이에 3배 오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97년 대비 네. 이게 왜 97년 대비를 썼냐면 97년 이후로 개정되지가 않았어요. 공제가. 그래서 거의 97년은 25년 넘게 그래. 네, 좀 써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이게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상속세랑 증여세 지금 첫 번째 개정안에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율이 50%였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0억 넘으면 40%가 최고 구간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약간 이제 논쟁이 좀 있죠.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 맞아요. 물가 상승률 반영한 거면 과표를 늘리면 되는데 왜 마지막 구간을 없앴냐?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 총수분들한테 좀 해당하는 건데 그분들은 이 10%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나죠.
거기다가 사실 그 이번 세제 개편안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최대 주주 등 보유 주식의 할증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를 더 할증이에요. 대기업의 총수들은.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가 50%라고 얘기 안 하고 60%라고 얘기한 거예요. 50%에다 고박 20% 1.2배가 더해지니까 그게 60%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개정이 되면 60%를 내시던 분이 40%를 내니까 20%가 네, 엄청 크네요. 네, 이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 측에서도 이제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 과하다. 네, 입장문을 내긴 했었어요. 이게 첫 번째 큰 세제 개편 중에 하나, 상속세랑 증여세 둘 다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편이 사실 제일 시끄러운 얘기죠. 자녀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제 제가 이거를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렸는데 네. 이제 댓글 가장 많은 게 그러면은 자녀한테 이제 지금 증여를 5억까지 줘도 되느냐.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돌아가셨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때만. 지금 증여 말고 상속 때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상속에도 자녀 공제가 있었냐.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공제가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일괄 공제 5억 원과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초 공제 2억 원 플러스 그밖에 인적 공제라 그래서 네 가지를 다 합친 것의 금액이에요. 근데 그밖에 인적 공제에서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 있었어요. 5천만 원. 근데 사실상 자녀 공제로 그러면 일괄 공제 5억 원보다 더 큰 액수가 나오려면 자녀가 7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네.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거죠. 거기다 이제 자녀 공제랑 그다음에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000만 원 고박이 네. 19세 될 때까지 그다음에 연료자 공제 뭐 1인당 5천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1천만 원 고박이 뭐 기대 여명 연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 다 더해도 일괄 공제 5억 원보다 작았기 때문에 있는지 몰랐다. 네, 있는지를 거의 다 모르세요. 근데 이 액수가 지금 이제 1인당 5억 원이 되니까 사실 자녀 한 분만 있어도 이제 7억 원이 되는 거죠. 2억 플러스 그쵸. 자녀 공제 5억 원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괄 공제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둘만 되면 12억. 맞아요. 셋이면은 17억.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뉴스에다가 매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7억 원까지 세금 안 낸다. 세 명만 있으면. 네, 근데 그 17억 이래 계산하시더라고. 자녀 2명에 배우자 공제도 5억 원에서 30억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17억. 일반적인 이제 4인 가족의 네. 형태를 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면 지금 상속이 일어나는 분들은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 아까 말했던 세율 고발 때 이제 과세 표준 그때 일괄공제 5억 원이나 이걸 빼는 거예요. 재산에서 채무 빼고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낼 과세 표준이 되는 건데 이거 사실 낮았어요. 그러니까 1억 원 이하가 그러니까 작년에 상속세 신고한 사람이 18,200명인데 네. 여기에 3,200명 정도가 있어요. 거의 한 17%. 그다음 3억 원 이하는 40%가 넘어요. 7, 8천 명 되고요. 5억 원 이하는 56%나 돼요. 거의 10,000명. 여기까지 합치면 10억까지 하면은 75%, 20억까지 한 88%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일괄공제 5억 원만 받다가 자녀 2분이어서 12억 받으면 7억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속세 신고할 사람들이 50%가 줄어들어요. 그럼 되게 많이 줄어드는 맞아요. 효과네요. 엄청난 효과죠. 그래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세제 개편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서민층, 중산층은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닌 것 같다. 네. 그거를 이제 좀 없애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중산층, 중간 계층은 상속세를 내지 말고 정말 있는 분들만 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가 몇 살일까? 네. 이것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한 91%, 네. 70대 이상이 한 78%, 그다음 80대 이상이 55%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네. 자녀를 낳은 그 시점. 야, 그렇죠. 역계산. 예. 나름 저도 이제 뭐 어쨌든 부끄럽지만 이런 네.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 책을 쓰고 이제 나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쓰는 사람으로서 네. 1970년도부터 83년도까지 합기 출산율 계산을 해봤어요. 1970년도에는 무려 4.5명이나 됐더라고요. 와. 많이 낳더라고요. 진짜 많이 낳으셨다고. 5명, 4명. 네. 4명. 근데 83년도 되니까 2명으로 줄어들어요. 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균 내봤어요. 네. 평균 내니까 3.27명 나오더라고요. 오, 그러면은 17억. 17억. 네. 야.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보다 공제가 12억이나 늘어나니까 네. 거의 80%는 이제 상속세 신고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와. 네, 엄청나게 큰 변화죠. 엄청난 혜택이네요. 네. 근데 이분들 세수가 걷어봤자 얼마 정도냐면요. 과세 표준 5억에서 10억까지 거치는 인원수는 지금 거의
뭐 7, 80%라고 네. 했잖아요. 이분들한테 거치는 세수는 사실은 10%가 안 돼요. 어. 인원수가 많은 거지 세수가 큰 건 아니에요. 금액이 적다. 네, 그 대신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 엄청나게 뭔가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내는 세금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뭐 국가가 큰 손해 보는 게 없다. 오히려 뭐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 금액이 총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원래 상속세만 거치면 진짜 몇 조 되는데 예. 그 지금 아랫단에서 이제 거치는 세금 자체가 예. 7천억인가 제가 얼추 계산하니까 그러면은 아주 낮아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실제로는 정말 재벌급 음. 아니면 막 그 뭐죠 강남에 뭐 몇천억짜리 빌딩 가진 이런 분들이 다 낸다.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는 세수랑 이제 낮은 구간에 있는 분들은 뭐 1,000만 원 물론 그분들도 엄청나게 부담일 수 있죠. 네. 상속세라는 건 평생 한 번 터지는 세금이니까 막 억 단위 내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쵸. 사실 많이 내시는 분은 몇백억씩 내니까 아. 격차가 엄청 큰 세금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그럼 그 정말 중산층 이하는 이 상속세로 내지 않게 하는 게 의미는 있네요. 네, 의미가 금액도 있어요. 별로 줄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개정의 목적인 중산층에 대한 부담 완화의 목적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1억이 개폐이 된다 그러면 목적 달성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로 다음에 퍼질 게 뭐가 있을까 네. 어느 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출산율을 좀 뭐랄까요 높이는 계기가 약간은 있을 것 같아요.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예를 들어서 30, 40대, 20대에서 30대인 것 같아요. 20대에서 30대에게 메시지를 주는 건데 자 생각해봐. 너의 부모님이 이제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을 건데 너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상속세 내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내고 나도 한 30억을 남게 받게 된다. 그러면 너 미래에 그 3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고 계산해 봤을 때 얼마 내야 되는지 계산 한번 해봐. 뭐 10억을 낸다? 근데 자녀를 낳는다. 너가 만약에 이제 최고 세율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자녀를 한 명 낳으면 5억 원인데 최고 세율로 그냥 5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공제로서 세금 줄어드는 게. 그렇죠. 최고 세율 5억 원에다 50% 곱하니까.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면 어차피 간접적이고 미래적이긴 하지만 그 돈으로 너 아이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아이 낳아봐. 근데 이게 저 얘기 들으시면 아이 무슨 그것 때문에 얘기를 낳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제가 27년 만에 바뀌니까 다음 공제 개편이 과연 언제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30년 걸린다. 네, 또 20년, 30년 걸릴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것만 연구하고 이제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상속세 신고하시는 비율이 1%도 안 됐어요. 2016년도가 사망자 수가 한 28만 5천 명 정도. 네. 근데 상속세 신고가 한 6천 명 정도 해서 한 2.2%가 신고를 했었어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 대한민국 국민은 낼 일이 없다. 네, 그래서 뭐 그거 내면 뭐 이 사람 부자니까 친해져라. 그렇지. 근데 한 2023년도 딱 되니까 사망자 수도 늘었어요. 데드크로스로 커지고 나서 많이 늘었거든요. 뭐 35만 명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상속세 신고 인원수 딱 계산해 보니까 5.2%예요. 두세 배 올랐네요. 그리고 이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사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주택 한 채 있으신 분들은 거의 상속세 신고 대상이세요. 그러면은 나도 결국 내게 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5%가 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부자가 몇 프로냐. 기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사실상 이게 5%까지 내야 되는 세금인가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때 이게 자녀 공제로서 더 낳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슈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게 완전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 유사 시스템이 됐었을 때 네. 입양을 했어요. 입양.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시켰던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상속 업무를 많이 하니까 직계 존속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고 혼자 이제 이렇게 솔로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세요. 네. 그러면 상속인이 누구냐면 형제인데 네. 형제한테 주는 게 아니라 꼭 예뻐한 조카가 한 분 있어요. 그럼 조카한테 상속을 다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유증을 써가지고. 네. 이제 그런 형태 꽤 있습니다. 그래도 많진 않아도 2, 30건에 한 건 정도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조카를 그냥 입양을 해서 내 자녀로 만들면 그럼 공제가 5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덜 내죠. 그러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할 게 아니지. 이제 그런 형태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고려 대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가족 형태와 또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효과가 현업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있다.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 주신 게 357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357. 근데 좀 신선했던 게 이제 첫째 낳으면 3억이에요. 네. 둘째 낳으면 5억 5억으로 10억을 해주자. 그리고 셋째를 낳으면 7억 7억 7억으로 21억을 해주자. 야, 이렇게 누진으로 많이 해주면은 그거는 이 정도면 낫겠다 진짜. 그렇죠. 21억은 이제 얘기가 다르죠. 21억은 완전 다르죠. 4명 나오면 10억씩 되면서 40억.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세수를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네. 이건 간접 지원을 넘어섰다. 세금은 사실 웬만한 지원들이 다 간접 지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거의 직접 지원에 가깝다. 네.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자면 우리 보통 서민들은 세금 낼 일이 없잖아요. 상속세로. 한 명이면 3억을 공제해주고 둘이면 5억, 7억 누진세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낼 세금이 그거보다 적으면 국가가 그만큼 주자. 그래서 내가 3명 21억. 그러면 내 아파트 15억. 그러면 저한테 6억 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야, 이건 대박인데 이거. 그러면은 저는 이건 직접적인 출산율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네. 진심으로. 그러네. 직접 지원으로 넘어가네.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자꾸 이상한 제도 막 세지 말고 차라리 화끈하게. 그 제도가 복잡하니까 이거 챙겨 먹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요건 사실 상속때 내는 거니까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먼 미래로 그 돈 주는 시점을 지금 몇십 년 미룰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이게 개동 철학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사실은 제도 개편에 대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지 말고 미래에 내자라는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으세요. 아니 이거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이중과세 아니냐. 그러면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이 펼쳐졌는데 아버지가 그 동안에 냈던 그 소득세 총액을 상속세에서 빼주자.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그럼 일리가 있겠다. 그쵸. 살아생전 좀 냈으니까 그걸 좀 차감시켜 주자라는 거. 다양한 논의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느꼈던 건 이제 그러면 유산 취득세로 좀 바뀔 것 같다.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대한민국 상속세는 유산세형인데 내가 100억 있으면 그냥 100억에 대해서 한 번에 때려요, 세금은.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상속인 10명이어서 10억씩 가져갔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만 각각 세금을 내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맞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재산 파악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대부분 나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제 미래에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국세 통계 포털 사이트 가면 상속인 수가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중에 자녀 수가 몇 명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토탈 내면서 죽음과 관련된 걸로 출생 관련된 통계도 내서 미래 출산 관련된 이미 저출산 관련된 뭐 엄청난 기관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기관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고 이건 정말 실무적 얘기인데 그냥 저는 딱 이거 되자마자 뭐라 느꼈냐면 배우자한테 주는 액수가 줄어들겠다. 지금 이제 상속세 항상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절세 플래닝이 이게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내한테 배우자 상속공제라 해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법정 지분하고 실제 준금액에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기본 공제 아무것도 안 줬을 때 5억인데 뭐 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 15억 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세율이 50% 구간이다. 그러면은 7억 5천이 세금 줄어들어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우선은 배우자에게 그래서 20억 원까지 주자. 여기까지는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세금을 어머님이 다 내게끔 하자. 그러면 어머니 재산을 줄여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상속이 펼쳐졌을 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연속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이미 자녀가 예를 들어서 3명이다. 제가 상속 사실 그 상담을 하고 많이 일을 하는데 3분 이상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쵸. 지금 돌아가시는 지금 나이 때 많죠. 그러면 3분 정도 된다 그러면 이분들 그냥 딱 생각을 한 거. 어머니 어차피 우리 공제 때문에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좀 또 가져가시면 상속세 내니까 적게 가져가시죠. 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것 같아요. 그치. 다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나는.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노후 생활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를 좀 해야 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배우자에게 계속 가는 게 사회적으로는 뭐 재생산과 뭐 재투자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노인 상속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금고에만 돈 넣어두니까
이게 사회적 부양이나 이런 게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젊은 층의 돈이 그 사람들이 사업도 하고 뭐 고용도 하고 뭔가 돈이 돌 텐데 맞아요. 지키려고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위해서라도 이거 개편이 좀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표님 근데 요게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핵심은 지금 요게 개편 아니지 개편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 요게 결과가 실제 통과가 될지를 알 수 있나요? 우선은 지금 2주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갔다가 그다음에 9월 2일 날 정기국회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거 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거 진짜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들어갔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세제 개편안이 7월 25일 날 나왔는데 네. 그 당일에 민주당 그 기재위원분들의 입장문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반대다. 반대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방금 쪽에서만 얘기를 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10억 원으로 올리는 건 오케이. 우리가 기존의 의견이 그거니까. 근데 자녀공제 이런 거는 생각한 바 없다. 이제 그런 이제 스탠스였어요. 과하다. 네. 근데 지금 국회가 300석이잖아요. 네. 300석인데 민주당이 170석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150석이 넘어가면 법안을 좀 통과시키는 거. 어렵죠. 네, 사실 통과시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부와 뭐 여당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통과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율이 100% 있지 않을까? 좀 많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 지금. 네. 정치 권력상 봤을 때. 거의 수정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되니까 상속세 뭐 이제 신경 안 써도 될까 막 이런 얘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9월 달 이후에 또 이제 정기국회에서 요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저희 그러시죠.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이라는 책을 과거에 쓰셨는데요. 네네네. 요 부의 이전 책을 지금 읽으면 이거 뭐 법 바뀌어서 이제 못 써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인데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한번 좀 책 좀 보여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제 제가 올해 5월달, 4월달쯤에 이제 개정판을 썼어요. 개정판을 네. 써서 최근 내용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제 개인적 생각에 아직까지는 이게 효력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결국 통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입장 바꿔서 새로 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녀공제 5억 원 이거는 바로 통과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은 이제 책이라는 게 그래 짧은 시간에 재판을 할 수 없기 네. 때문에 기존까지는 제 거 뭐 이 채널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좋은 이제 웅달책방 이 채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은 영상을 좀 보신 다음에 추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를 뭐 필요하시면 그때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상속이나 세금 관련해서는 이 책으로 익히시고 요 지금 수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또 연말에 뭐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큰 내용이 사실 공제 액수만 바뀌기 때문에 90% 이상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